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수요일자로 여러분들을 또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 함께 하시면서 우리 여행업계에서 일하시면서 최소한 우리 지금 이 동영상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정보력은 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소리를 좀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뭐 나름대로 뭐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점이 아직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초적인 우리 업계에 계시면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데는 이 우리 방송만큼 좋은 게 없지 않냐? 에?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5월 11일 수요일자 헤드라인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행업이 성장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임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줄 압니다.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절망 수준이다라는 뭐 제목은 이렇게 잡았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이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보고서 연구 보고서를 좀 인용한 그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으트랜드 연합사가 다시 이제 활동을 시작합니다. 다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우리 모이셔서 또 소고기도 좀 드시면서 향후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합니다. 자, 루프트한자 독일항공이 한국 시장에 프리미엄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십시오. 인천공항에서는요, 본인의 그 붙인 수화물, 휴대하는 수화물 말고 수화물 보낸 붙인 짐, 요거 위치 추적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네. 티웨이항공은 삼성페이 서비스를 도입하고요. 럭셔리 크루즈죠. 오세아니아 크루즈가 2024년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2024년이면 아직도 멀었는데 왜 벌써 공개해? 크루즈는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죠. 클럽메드가 올 인클루시브 서비스 강화합니다. 문화관광축제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가할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요. 에어부산이 초특가 항공권 판매 나섰고요. 내일 투어도 사이판 초특가 프로모션 선보이면서 설문 이벤트도 같이 합니다. 이상이 오늘의 헤드라인이고요. 자, 첫 소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 첫 내용은 우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1년에 4번 분기별로 발간하는 있어요. 한국관광정책이라는 거기에서 저희가 인용을 한 그 내용을 저희가 좀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좀 골라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행업의 일자리 관련한 그런 내용인데요. 그거를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행업의 성장이 한계에 이르고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절망 수준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연구본부 연구위원이 발표한 어디다 발표했다고요? 한국관광정책 87호 여기서 인용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이 보고서가 여행업 일자리 변화와 향후 대응 방향입니다. 내용을 제가 간추렸어요. 근데 좀 더 디테일한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꼭 한번 찾아서 보세요. 자,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전후 관광산업의 신규 채용자와 퇴직자는 2020년 기준 신규 채용자의 경우 전년 대비 59.7% 감소한 4,674명, 퇴직자는 전년 대비 무려 201.5% 증가한 연간 32,000여 명을 기록했어요. 신규 채용은 굉장히 적었고 퇴직자는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었죠 그때, 그죠? 자, 또한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자 변화 추이를 밝혔는데요. 2020년 초에 발생한 코로나19 영향으로 1월부터 3월, 그러니까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고용보험 상실한 사람의 수는 증가 추세를 나타냈고요. 특히 12월에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2020년 초에 터지고 계속 또 눈치 좀 보고 버티다 12월에 이제 어느 정도 해고되고 막 그런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해입니다. 2021년 4월에도 상실자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2021년 5월부터 그리고 올해 1월까지는 1000여 명을 상회가 아니라 하회하는 수준에서 유사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해고될 사람은 거의 다 해고되고 잘릴 사람 잘리고 이제 어느 정도 요 버티기에 들어간 거야. 1월까지. 요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예. 고용보험 취득자 수는 2019년에 비해 2020년에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2021년에 들어서는 전년 대비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김현주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여행업 일자리 영향 요인도 분석을 했습니다. 여행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고 2021년 한국 직업 전망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여행업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 주요 원인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베이붐 시대의 은퇴, 베이붐 세대 때 은퇴, 그다음에 그러니까 세대의 은퇴, 그다음에 여가에 관한 관심이 증가, 그다음에 여행 상품의 다양화 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감소 요인은 뭐가 있냐? 개별 관광의 증가, 여행업계 성장의 임계 상황, 여행업계 성장이 이제 임계치에 도달했다. 더 이상 뭐 좀 기대되는 게 없다. 뭐 그런 의미죠. 코로나19와 같은 질병 발생에 따른 위기, 그러니까 외부 리스크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 연구원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는데 여행업을 구성하는 일자리를 정비하고 스펙트럼을 좀 다양화해야 하고 여행업에서 일자리 전문화 그리고 세분화가 이루어지는 직종을 파악을 좀 해서 관광 서비스와 기술 요소가 연계되는 영역에서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융합형 인재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이게요, 사실 말은 쉬워요. 우리 연구원님이 이론가라 이제 딱 말이 쉬운데 이게 사실 좀 구체적인 해법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면 사실 이거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학계에 계신 우리 교수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사실 먹고 사느라고 필요성은 인정하고 다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하는데 그럼 융합형 인재를 어떤 게 융합형 인재냐? 융합형 인재에 대한 정의. 그러면 이 융합형 인재를 어떤 식으로 현 상황에서 길러내야 되는 방법론. 그 다음에 활용 능력.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지 관리는 이제 차후 문제인데, HRD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돼요. Human Resource Development 이거. 제가 옛날에 HR 관련한 또 기자도 좀 해서 조금만큼 아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또 학계에 계신 분들이 좀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뭐 이런 논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런 좀 필요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보고서예요. 그래서 저희 해당 관련 기사 있잖아요. 요 보고서 바로 어디 있는지 찾아들어게 링크를 제가 걸어놨어요. 링크 들어가시면 더 자세하게 흥미로운 내용이 많으니까 그거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 여행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우리 여행업계 랜드 연합사들 좀 있죠. 몇 개가. 여기 이제 랜드 연합사 모임도 다시 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자, 그냥 자타공인, 그리고 뭐 제가 인정하는 국내 여행업계 최고의 랜드 연합사, 여러 가지 연합사 있지만 그래도 어떤 결속력이나 다양성 뭐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최고의 랜드 연합사가 아닌가. 여기 어디? 으뜸랜드 연합사. 으뜸랜드 연합사가 지난 3일에 2년 만에 우리 멤버분들이 좀 주요 멤버분들이 모이셔서 고기도 좀 구워 드시고 했답니다. 윤환식 회장 등 회원사 10여 명이 함께한 이번 모임에서는 각 지역 현재 상황 어떤가 공유했고요. 각국의 입출국 정보도 공유했고요. 우리 한국의 여행시장 동향 분석 등 관련한 정보를 좀 함께 나눴다고 합니다. 또한 여행시장이 다시 시작되는 여행업 비즈니스를 위해서 각 사의 디지털 전환 사업 정보 공유 및 연합 디지털 전환 의견 공유, 의견 개진이겠지, 그죠? 각사의 거래 행사 정보 공유, 공동 세일즈 계획 준비, 회원사 주력, 그러니까 전색이나 특별 모임 같은 거고, 회원사들이 주력하고 있는 상품, 공동으로 어떻게 세일즈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한번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향후에 으뜸랜드 연합사는 온라인을 이용한 의견 조율, 그리고 격주 2주에 한 번씩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요 여행시장에서 입지를 우리는 다지겠다 뭐 이런 방침을 이렇게 했습니다. 방침입니다. 네, 자 으뜸랜드 연합사 회원사 여러분 화이팅! 저희가 기를 모아드립니다. 그냥 자 다음 소식.
루프트한자 독일 항공은 플래그십 장거리 기종을 운항하며 한국 시장에서 프리미엄 서비스 강화합니다. 자, 당장 5월 달부터 인천 프랑크푸르트 노선에 기종, 현존하는 기종 중에 거의 뭐 최고급 아닌가 싶어요. 보잉 747-8 기종 재도입해서 운항합니다. 해당 기종은 더 많은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이 있죠. 그리고 해당 기종의 비즈니스 클래스 이용 승객은 추가 수수료 지불하면 퍼스트 클래스 좌석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요즘에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있는 기종이 별로 없거든. 좋죠. 또한 인천 위넷 노선은 가장 현대적이고 친환경적인 장거리 노선 기종인 에어 350-900 기종으로 계속 운항하며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를 포함한 최신 객실 프로덕트를 제공합니다. 현재 루프트한자 동일항공은 인천 프랑크푸르트와 인천 뮌헨 두 노선을 직항으로 운항하고 있고요. 오스트리아 항공, 스위스 국제항공, 브뤼셀 항공이 포함된 루프트한자 그룹 항공사의 네트워크를 통해 유럽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아시아나항공 유럽 다시 운항 재개한다는 것을 전해드렸어요. 국적사도 좋지만 또 외항사를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유럽 갈 때 외항사 어디? 자, 유럽 갈 때 외항사는 이제 루프트한자 이쪽 독일항공. 그 다음에 북유럽 노르웨이나 저기 핀란드 쪽은 어디? 피네요. 예. 예. 자, 다음 소식. 제가 뭐 광고주라고 뭐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냥 유명하잖아. 브랜드 파워가 있잖아. 예? 피네요. 루프트한자 독일항공. 아시아나항공. 브랜드 파워. 자, 여러분들 그 인천공항에서 이제 수함을 보내잖아요. 보내면 저는 뭐 굉장히 무디지. 근데 간혹 가다가 내 부친님 잘 가고 있을까? 잘 우리 비행기에 실렸을까? 이렇게 좀 쓰잘데기 없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가끔. 진짜 그야말로 좀 쓰잘데기 없는 걱정이에요. 거의 분실 염려는 없고요. 분실돼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요거 때문에 고생을 하신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인천공항에서 요 위탁 수함을 위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해요. 자, 여러분들 그 전에 위탁 수화물은 부친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내 들고 가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저기 뭐죠?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그 용어가 또 있던데. 아무튼 수화물이에요. 보통 요즘에 수화물로 월화수목할 때 화로 쓰시는 분이 있는데 수화물이에요. 수하. 올바른 표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원래 이제 공항에서는 2020년부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서울, 리스타 항공과 함께 수화물 위치 추적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하다가 이제 5월 4일부터 모든 항공사 대상으로 이제 서비스를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시범 케이스로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멈췄다가 이제 다시 제대로 이제 하는 겁니다. 수화물 위치 추적 서비스를 인천공항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통해 필수 정보, 위탁 수화물 바코드 번호, 좌석 번호가 필수 정보예요. 수화물 바코드 번호와 좌석 번호, 요거를 이제 입력하면 수화물 탑재 여부와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승객이 탑승하는 항공편에 본인이 붙인 수화물에 대한 정상적인 접수 여부, 개장 검색 대상인 경우 개장 검색 진행 상태, 항공기 탑재 여부 등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기술이 좀 들어가요. 에어 BRS라고 뭐 관련한 시스템이 있는데 요게 이제 딱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기술의 차이가 뭐 서비스의 차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여객 서비스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인천 공항은 기대하고 있는데 요건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좀 쓰잘데기 없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서비스 확대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시범 삼아라도 한번 뭐 이럴 때 재미삼아도 틀린 표현은 아니다. 그죠? 한번 어떻게 잘 되나? 재미삼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티웨이 항공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결제 환경 구축을 위해 삼성페이 간편 결제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5월 9일부터 PC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모바일 앱 통해서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결제 가능한 수단으로 삼성페이 온라인 간편 결제 서비스 추가했습니다. 삼성페이는 지문, 홍채, 눈 있죠, 홍채, 그다음에
비밀번호 인증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결제 가능한 서비스죠. 삼성페이 가입자들은 PC나 모바일을 통해 보다 손쉽게 항공권 구매 결제 가능합니다. 예약 시 삼성페이 이용을 원할 경우 한국어 사이트에서 원화 KRW 표시된 거 있죠. 원화로 운임을 조회하시고요. 등록된 카드로만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등록된 카드로만 결제 가능하지. 자, 다만 모바일은 아이폰을 제외한 안드로이드 단말기에서만 현재까지는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뭐 관련해서 또 이렇게 뭐 얼마 이렇게 저희 결제할 때 좀 할인해주는 프로모션도 하고 있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에어부산이 본격적인 해외여행 재개를 앞두고 공항세와 공항에 날아다니는 새, 이게 아니라 공항세, 돈 유료 할증료를 제외한 편도 운임 100원의 파격적인 초특가 프로모션 나섰습니다. 13일까지 인천 신규 취항과 운항 재개를 앞두고 있는 국제선 노선 대상입니다. 초특가 항공권 이벤트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번 이벤트는 신규 취항 예정인 곳이 어디냐? 인천 나리타, 인천 오사카, 인천 나트랑, 인천 코타키나발루 4개 노선과 6월과 7월에 운항을 재개하는 부산 다낭, 부산 세부 노선이 대상이에요. 자, 공항세와 유료 할증료를 제외한 순수 항공권 운임은 단돈 얼마? 100원에 모시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엄마한테 항상 외치던 말이 있죠. 엄마 100원만. 단돈 100원이고요. 공항세와 유류 할증료 포함한 1인 편도 총액 운임은 이제 세금 합치면 얼마가 되냐면 세금 합치면 인천 오사카 61,100원, 인천 나리타 86,600원, 부산 다낭 또 부산 세부 92,600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이미 운항 중인 부산 사이판 부산 괌 노선과 5월 31일부터 운항 재개하는 부산 후쿠오카 노선 역시 특가 운임 적용 판매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저희 관련한 텍스트 기사 참고하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 이제 잘 보내시고요. 새 정부가 시작됐는데 관광정책 개인적으로 별로 기대 안 합니다. 기대되지도 않고요. 아무튼 잘 하시겠죠. 자, 5월은 푸르구나. 날씨도 좋고 하늘도 높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제가 좀 산책도 1시간 정도 했는데 여러분들도 저기 하늘도 맑은 하늘 좀 보시면서 이렇게 다시 막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잖아요. 이렇게 하늘도 좀 보시는 여유도 가지시고요. 특히 이제 또 그 건강 체크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외치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유있게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랜드사, 으뜸랜드 연합사 소개해드렸는데 특히 랜드사 분들, 또 우리 소규모로 여행업 하시는 분들 다 함께 힘내시면서 화이팅 외쳐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여유있게 모든 분들 화이팅!